긴장감이 흐른다. 과연 용이 하늘을 가르고 치솟을 것인가, 호랑이가 땅을 박차고 올라설 것인가. 피할 수 없는 숙명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용호 상박 투자의 전쟁. 자, 먼저 용호 상박 명예의 전당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종목별 우승자입니다. 유기준 매니저를 시작으로 백인현 매니저 연속 2번, 그리고 그 다음 7월 강시환 매니저가 산일전기로 7월 종목 우승을 차지했었습니다. 오늘 강시환 매니저 출연하고요. 그리고 바로 지난달 10월 삼영엠텍으로 종목 우승을 차지했던 최원범 매니저도 출연합니다. 많은 기대 바라겠고요. 자, 계속해서 역대 우승자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포트폴리오 우승은 누가 했을까요? 강시환 매니저 오늘 출연하죠. 96.61%로 4월에 어마어마한 수익률로 또 우승을 한 바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용호 상박의 남자 이후근 매니저입니다. 3회 최다 우승을 차지했죠. 6월, 8월, 6월, 5월도 포함돼서 이 3번의 우승을 차지하면서 이후근 매니저가 최다 우승, 오늘 또 출연을 합니다. 자, 우리 그럼 이제 월수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합니다. 냉정한 시장, 오로지 수익을 위한 대결이 시작된다. 햄버거 발굴의 달인 이후근 매니저, 트렌드세터 강시환 매니저, 최상위 수급주만 공략 최원범 매니저, 시세 분출의 추적자 성화준 매니저. 용호 상박 투자의 전쟁 지금 시작합니다. 자, 용호 상박 월수 드래곤 팀과 함께 하겠습니다. 11월의 마지막 종목을 담는 시간이 됐습니다. 상당히 기대되는데요. 함께 하겠습니다. 이호근 매니저, 성하준 매니저, 강시환 매니저, 최원범 매니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11월이 벌써 갔고 다음 달 지나면요. 네. 이제 올해가 갑니다. 네. 야, 2025년 진짜 용호상박 하면서 저도 정말 뜻깊은 한 해가 됐는데 벌써 또 이렇게 점점 한 해가 또 간단히 또 한 살을 이렇게 먹게 됩니다. 자, 일단은 오늘 시장을 봤을 때는 뭐 시장의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뭐 워낙에 좀 불안한 감도 없지 않아 있다 보니까 이럴 때 나는 좀 어떤 종목을 좀 사볼까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최원범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도 가긴 하지만 여러 섹터를 봤을 때 좀 이럴 때 소외됐을 때 이런 종목들 한번 보는 건 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일단 3강은 확실히 반도체 바이오 로봇이라고 그렇죠. 좀 생각을 하고요. 이제 12월 달에 집중을 해야 될 거는 저는 이제야 좀 조선. 조선. 네, 그렇죠. 조선 워낙에 또 강력하게 잘 좀 올라오지 하였으니까. 않을까. 이제 3강은 이제 이 방금 말씀드린 반도체 로봇이고 바이오고, 그리고 이제 2강이 좀 더 포함되면 좋을 것 같은 게 이제 조선이나 스테이블 코인 쪽. 스테이블 코인. 그렇죠. 뭔가 이슈가 아직은 좀 살아있는 그런 쪽으로 좀 보는 것 같습니다. 이호근 매니저님은 시장에 뭐 아까 3강, 확실한 3강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반도체, 바이오, 로봇 이런데 그런 거 가지고 계신 분도 많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추가적으로 이럴 때 시장에서 좀 안정적인 매수 전략, 뭐 소외되어 있는 섹터를 보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지금요? 지금은 철저히 소외 섹터는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또 대세로 쭉 간다. 왜냐면 이제 그 종목의 차트가 좋더라도 일단은 시장 중심에 없으면 못 가더라고요. 그래서 철저히 이제 물리더라도 중심에서 물려야지.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거예요. 네. 또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본 이유는 오늘 프리토크 주제 때문에 한번 쫙 해봤습니다. 소외되어 있는 섹터 중에 하나인데 요새 올라가는 빈도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주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프리토크 주제입니다. 바로 석화, 석유화학 산업입니다. 붕괴와 부활의 갈림길. 저게 지금 딱 맞는 거일 수도 있어요. 부활로 봤었을 때는 요즘 시장에서 사실 이 시클리컬이라는 게 많이 좀 부각이 안 돼서 그렇지 한번 올라가면은 쫙 한번 시원하게 올라가고 큰 수익을 또 낼 수 있는 게 시클리컬, 특히나 화학 산업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롯데케미칼에서 이제 구조조정 이야기를 함께 하면서 이 구조조정이라는 걸 왜 했을까? 아무래도 지금까지 공급 과잉이 좀 유지가 됐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중국 산업이 워낙에 여기는 이제 다 지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공급 과잉, 공급을 줄여야 되고 비용도 좀 줄여야 되는 관점. 근데 이런 구조조정이 들어갔을 때 지금까지 좀 기록을 보면은 시클리컬 산업들이 구조조정 들어갔을 때 이거 좀 거치고 나면 다시 올라올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승기의 초입이라고 좀 해석을 해야 되나? 소외되어 있을 때 우리가 좀 안정적으로 볼 수 있나? 부활 시나리오고요. 붕괴 시나리오는 여론 이런 게 있습니다. 이미 중국이
다 지배했다. 그렇죠. 우리나라는 지금 이 치킨 게임에서 이길 수가 없는 구조가 됐다. 구조 조정은 이제 시작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두고 석화산업 오늘 좀 시장에서 부각이 됐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두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시현 매니저님 좀 어디에 가까우세요? 저는 뭐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붕괴.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미 중국이 잠식했기 때문에 네. 한동안은 한 4, 5년 정도는 좀 힘들 것 같고 그 이후에 중국은 항상 그러거든요. 태양광도 그랬고 2차 전지도 좀 그런 강이고 지금 화학도 그렇게 흘러갈 것 같은데 처음에 우리 OCI 그 태양광 쪽에서 그렇죠. 폴리실리콘이 너무 잘 나갔었던 부분에서 태양광 산업이 잘 됐을 때 중국이 이거 먹거리인데 그러면서 국가적으로 달려드니까 되게 힘들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화학주의 먹거리가 되니까 화학주로 다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늘 롯데케미칼의 그 공장 매각건은 롯데가 그 2세대의 그런 회장으로 들어서면서 네. 화학 쪽의 롯데그룹 전체가 화학 쪽으로 다 이렇게 올인한 케이스거든요. 석유화학 산업이 안 좋은 분위기가 안 좋은 건 맞는데 네. 우리도 분위기가 안 좋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네. 많이 다운된 것 같거든요, 강시현 매니저님. 네. 그래서 제가 롯데가 좀 너무 안타까워서 맞아요. 롯데그룹이 이입이 된 원래는 거죠. 그죠. 롯데그룹이 원래 되게 넘버 5 안에 들어가는 네. 되게 큰 재벌 그룹이었는데 지금은 롯데의 어느 시장에서 롯데에 대한 얘기를 하는 시장이 없어요. 그 정도로 롯데가 산업에서 많이 밀린 상황인데 그게 정밀화학, 석유화학 쪽으로 너무 올인했기 때문인데 그런 부분들에서 어떻게 보면 구조조정을 하면서 재벌 기업이 뭔가 구조조정 한다는 건 뭔가 쇄신의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겠다. 혁신의 그쵸. 기회로 삼을 수 있겠다. 그런 부분도 볼 수 있겠고 이번에 그거 공장 매각한 것뿐만 아니라 경영진이라든지 많은 그런 중추적인 했던 그런 팀장급들을 또 전부 다 바꾼다고 하니까 소위 말해 물갈이라든지. 그렇죠. 물갈이 시작한다고 하니까 롯데가 아무래도 쇄신을 하는 부분 그런 부분 때문에 석유화학은 단기간은 좋지는 않겠지만 롯데 쪽만 본다고 한다면 어떻게든 살아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롯데 쪽, 롯데케미칼, 롯데정밀화학 이쪽은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석유화학 쪽으로 봤을 때는 중국이 너무 잠식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살아나기 좀 힘들겠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이제 그 화학업종 간단하게 좀 정리를 좀 드리면 네. 지금 화학업종들이 지금 PBR이 한 0.2배 정도, 0.3배, 그러니까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고, 이제 그렇게 된 가장 큰 요인이 아무래도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과거에 그 롯데케미칼이라던가 이런 화학주들이 10배씩 갔었어요. 맞아요. 2011년, 12년. 그러니까 이 종목들이 이제 그 하나 이제 그 업황 사이클을 탔을 때, 이 레버리지가 크게 올라가는, 이제 이러한 안 좋을 때는 굉장히 안 좋았다가 좋아지는 뭐 이런 과거의 이제 경험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과거에 이 화학 업종에 대한 추억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잊혀지는 요 시간 속에서 화학 업종들의 많은 이제 구조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제 중국이 많이 컸고요. 네, 그리고 중동 국가가 이제 이전에는 그냥 원유를 수출했는데 자기네가 이제 원유를 그냥 수출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가 직접 제조해서 파는 게 더 부가가치가 많이 남는다, 마진이.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동도 만들고 중국도 만들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 공급 과잉이 지금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지금 화학 업종이 하락세를 좀 들어갔는데 지금 최근에 너무 이제 하락세가 이제 크게 진행되다 보니까 그 유럽 쪽에서는 이미 이제 구조 조정이 시작이 됐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뭐 철강뿐만 아니라 지금 석유화학 쪽도 지금 이제 구조 조정이 좀 들어가면서 약간 이제 우리 그 화학 업종이 좀 숨통이 조금 트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부분이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좀 상승 랠리를 좀 끌고 가고 있는데 최근에 또 유가가 낮아졌잖아요. 우리가 이제 경쟁력이 지금 중동이나 중국보다 낮은 이유가 중동은 자기네 석유를 바로 쓰기 때문에 그쵸. 원가가 싸게 우리는 살수 수입을 있고 했으니까. 중국 또. 같은 네. 경우는 이제 이란에서 이제 석유를 갖고 오기 때문에 싸게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려워지고 있는 이 부분이 지금 화학업종이 이렇게 된 건데, 근데 워낙 지금 주가가 바닥이니까 단기 지금 이제 개선되는 부분 때문에 반등은 기대된다. 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단기 반등 좀 네.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입장에서도 약간 유근 매니저의 말씀이 좀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네. 전반적으로 이제 석유화학 산업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많이 눌려 있었다 보니까 이런 네. 구조조정이 좀 단기적으로는 또 수혜가 반영될 수 있다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저도 사실 비슷한 생각입니다. 현재로서는. 왜냐하면 이제 이 석유화학 시장에 대한 구조 개편에 대한 로드맵들은 이미 이전부터 나와 있었고 사실상 이번에 처음으로 칼을 댄 것이
롯데케미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 이 롯데케미칼이 실제 대산 설비를 물적 분할해가지고 HD 현대케미칼로 합쳐버린다. 이게 이전에는 석유화학 시장에서 그냥 너희들끼리 치킨 게임 해라라고 했던 시장을 이제는 줄일 건 줄이고 덩어리는 줄이고 제대로 공식적인 좀 산업을 좀 더 만들어 보자라는 걸로 본격 출발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산업부 장관도 이번 시장의 흐름들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느낌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이 구조조정에 대한 효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을까. 네, 맞아요. 게다가 지금 특정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이 석유화학 시장이 너무나도 치킨 게임으로 이제 이 수익성에 대한 기대감이 죽어 있었다 보니 아무래도 좀 이제 부담스러운 부분들, 신규 투자하기도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구조조정을 통해서 이익 개선세가 확실하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저는 다시 한번 석유화학 관련 종목들도 물론 당장은 아니겠지만 네. 석유화학 관련 종목들도 다시 한번 좀 충분히 상승 랠리 힘쓸 수 있는 구간 오지 않나. 이게 아무런 근거 없는 구조조정 압박이 아니었을 거란 맞아요. 말이죠. 그래서 그 흐름들을 한번 좀 지켜보시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깔끔하게 좀 안 좋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좀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요. 뭐 좀 약간 애매해요. 네, 여러 국내는 가지가. 좋은 것 같은데 뭔가 좀 아닌 것 같고. 맞아요. 제가 이제 정제마진, 에틸렌 갖다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정제마진 올라갑니다. 정제마진 지금 굉장히 좀 많이 큰 폭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결국 석유화합을 결정짓는 지표가 이제 정제마진 쪽인데 괜찮아요. 근데 환율이 막아요. 결국 정제마진 좋아도 환율이 고환율이다 보니까 사오는 값이 너무 높다 보니까 또 안 되죠. 그리고 중국이 지금 잠식해서 제가 못 일어날 것 같다는 얘기는 계속 이제 앞으로도 드릴 것 같은데 너무 힘듭니다. 중국 자본들이 다 잠식을 해놨기 때문에 거기다 플러스로 더 힘든 거는 중동이 들어온 거예요. 중동이 석유화학주로 들어왔기 때문에 에틸렌 값이 원래도 중국산이 싼데 이걸 또 러시아 걸 갖고 오니까 더 싸요. 네. 그러니까 에틸렌이 싸다 보니까 그러면 이게 상품 가치가 거의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만드는 것들이 이제 상품 가치가 뭐 아주 좋은 건 아니지만 가성비 측면에서 도저히 따라올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배터리가 지금 굉장히 좀 많이 좀 하향한 것도 가성비가 안 되기 때문에 맞거든요. 그래서 석유화학 쪽은 지금 좀 약간 좀 같이 또 이제 뭐 롯데 쪽 봐야 되나 아니면 또 금호 쪽 봐야 되나 하실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시고 일단은 좀 주도 섹터로 보셔라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좀 일례로 들어보고 싶은 거는 태광 같은 기업이에요. 섹터 완전 다른데요. 섹터도 옛날에 조선 완전 슈퍼사이클일 때 태광 같은 기업이 2008년에 엄청 올라갔다가 2010년부터 근한 지금까지 15년 동안의 구조조정으로 거치다가 조선이 올라가니까 태광 같은 기업이 올해 엄청나게 빛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시기를 사실 기다리는 건데 15년까지는 뭐 석유화학 산업에 우리가 기다릴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잖아요. 사실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4차 산업, 5차 산업으로 가고 있는 그런 우리나라 땅덩어리 요만하잖아요. 여기서 제조업으로 이제 먹고 사는 건 끝났단 말이죠. 그럼 서비스업과 5차 산업, 4차 산업, 5차 산업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AI 산업에 맞춰서 움직여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조업 하는 부분들 그런 거 중국하고 중동한테 넘겨줘야 돼요. 넘겨주고 우리는 그걸 가지고 와서 새롭게 산업을 뭐 데이터 센터라든지 뭐 이런 에너지 고속도로라든지 아까 제가 정제마진 뭐 이런 것도 그쪽에 가서 지으면 되는 거고 우리는 그러한 기초적인 부분들을 걔네들한테 맡겨두고 우리는 이제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 쪽에 집중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그런 쪽에 반응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 화학업종이 그렇다고 못 올라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쪽에서 봐야 되냐면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PBR이 0.23 이렇거든요. 근데 그동안은 이제 화학업종이 적자이니까 이 주가가 싸다는 게 전혀 반영이 안 됐는데 최근에 어쨌든 이제 구조조정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익을 내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와 같이 어떤 10배 가고 뭐 이런 상승은 기대하기 어렵지만 이 저평가되어 있는 밸류 이 부분 특히 지금 이제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밸류업이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이 성장주 쪽으로 많이 쏠려 있는데 어느 시점이 되면 또 다시 한번 가치주로 이동이 됐을 때 그때는 화학업종이 한번 시장에서 부각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시황 속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마지막 코멘트로는 이런 것 같습니다. 화학산업이 물론 우리나라도 화학산업이 꽤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기반이기 때문에. 화학산업이 잘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일단은 우리가 이 시장에서 화학 섹터를 볼 때는 지금 시장 AI가 다 합니다. 근데 이 구조도 많이 바뀌었고요. AI가 워낙 잘 가고 있는 성장주에 꽂혀 있는 시장에서 화학까지 수급의 관심도가 갈까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맞아요. 의문스럽고 이 산업이 좀 이겨내는 데까지는 우리가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이제 구조조정이 시작했으니까 뭐 투자하실 때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으실 것 같고 주가가 올라갈 때 잡아도 이건 좀 늦지 않은 맞아요. 섹터라고 좀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또 시간이 나중에 된다면은 여기에 대한 이 화학에 대한 이야기들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이렇게 오늘 또 프리토크에서 화학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자, 이제 용어상법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순위부터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어려운 섹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매니저들도 분위기가 좀 처진 것 같은데 이제부터 분위기 올려봅니다. 퓨처캠 60.58%. 이호근 매니저님 텐션 업 해주시길 바랍니다. 퓨처캠 보면서. 자, 넥스트 바이오메디컬이 올라왔네요. 2위가 바뀌었어요. 24.72%. 그리고 인투셀 더블 백인현 매니저가 나타났습니다. 자, 이어서 포트폴리오 순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1위 누굴까요? 오늘 또 인엽입니다. 백인엽 매니저 계속해서 격차 벌리네요. 55.04%까지 갔고요. 이호근 매니저 21.99%, 3위 10.86%, 성하준 매니저. 지금 1, 2, 3위는 이번 주 거의 내내 미동도 없는 상태이지만 백인엽 매니저가 쾅 치고 가네요. 자,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이호근 매니저가 어떤 접근 방법을 좀 가지고 갈지가 좀 궁금합니다. 이호근 매니저님, 네. 일각에서는 네. 이번 달은 그냥 보내는 거 아니냐라는 일각의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오늘 그냥 보내지 않으려고 오늘도 좀 종목을 지금 한 3번째 교체를 했는데. 야, 맞아요. 오늘 종목을 근데- 방송 직전까지 교체를 막 하시더라고요. 아니 지난번에 제가 이제 제가 정했던 게 그걸 나갔으면 이번에 수익률 확 올랐을 텐데 교체하는 바람에 오히려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그런 거 우리가 이제 네. 껄무새 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긴 하는데 그게 아주 어렵더라고요. 그 정도는 지금 아쉽다. 네. 왜냐면 이호근 매니저님이 종목 보는 눈이 너무 좋은데 요새 지금 욕심을 일단은 내다 보니까. 백인현 매니저가 견제가 되긴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선택에 네.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시현 매니저님도 네. 조금만 이게 왜냐면 포진된 종목들이 좋아가지고. 저도 뭐 아직 며칠 안 남았지만 여기서 기술 이전, 마일스톤 이거 한 방이면 끝나거든요. 맞아요. 예, 뭐 리가켄 바이오, 알테오젠, 에이프릴 바이오, 뭐 오름 테라퓨틱 이거 그냥 기술 이전 한 방만 나오면 상한가 갑니다. 그쵸. 또 상가요. 어. 그럼 60% 제가 가져오거든요. 맞아요. 제가 1등 되는 겁니다. 다 수급 좀 한 네. 번에 모을 수 있는 종목들이 그럼요. 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기대가 됩니다. 오늘 또 리가켄 바이오 뭐 올타임 하이 찍었기 때문에 더 한번 가능성도 있다라고 좋았어요. 자, 그럼 이제 바로 용어상법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최현범 매니저님 순서로 좀 먼저 시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최현범 매니저님 리뷰를 한번 해볼 텐데 저는 최현범 매니저가 가장 좀 기대가 돼요. 왜냐하면은 지금 막판인데 확 올라오고 있는 게 좀 티가 나거든요. 맞아요. 바로 지난 시간에 사면을 가지고 왔었는데, 야, 사면이 지금 단기간에 벌써 14.9%, 거의 뭐 15%의 수익이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로봇의 조짐이 나타나죠? 그렇죠. 확실히 이제 이번 달에는 로봇을 계속 보자라고 제가 계속 외쳐왔는데 그 사면을 좀 제가 기점을 좀 잡아드리려고 월요일 날 또 말씀을 드렸죠. 자, 사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오늘 또 호재 기사 나왔습니다. 글로벌 두 곳, 빅테크 기업이라는 지금 전략 납품을 또 기다리고 있다라는 또 호재가 나왔는데 3-in-1이라는 모터 제어기 감속기를 이제 원스톱 서비스로 이제 구현할 수 있는 건 사면이 유일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또 재료적으로 부각이 됐고 그리고 로봇 관련주들이 오늘 일제히 전체 수급이 좀 나오기 시작했다는 게 저는 굉장히 고무적인 포인트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월요일 날 좀 더 선취 관점으로 갖고 온 것도 있거든요. 네. 해서 오늘 자리에 한 21%에 대한 슈팅은 저는 어떻게 보면 좀 예견되어 있는 그 지지가 좀 만들어지지 않았나 해서 좀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나 좀 종가 마무리가 32,000원으로 좋았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좀 더 상향을 합니다, 이제. 그래서 34,500원이 지금 고점인데 35,000원 이상으로 지금 다시 한번 잡고요. 로봇 관점이 제가 생각하는 기점이 오늘부터입니다. 그래서 로봇 관점 제가 여기저기 지금 올려드렸는데 공개방송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로봇 관점 한 5종목을 출연하는데 그중에 탑이 제가 사면이라 말씀드렸죠. 자, 사면은 내일도 관점 괜찮으니까 32,000원 조금 더 언더에서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사면은 진짜 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종목 이름 가지고 좀 장난을 좀 많이 쳤긴 했는데 사면은 좋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진짜 올라가 버렸습니다. 사면 14.9% 저희가 함께 이렇게 리뷰까지 나눠봤습니다. 자, 이제 11월의 마지막 종목이 됐습니다. 네. 최현범 매니저님. 네. 오늘은 어디로 좀 가보십니까? 오늘도
또 로봇을 한 번 더 이어가보자. 로봇의 네. 진심이에요, 진짜. 네, 라고 해서 지금 연결고리를 좀 찾았고요. 오늘 제니스 로보틱스 기다리신 분들 네, 오. 오늘 기점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역시 우리가 굉장히 좀 수급적으로 좋게 보는 종목 중에 하나죠. 그래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물류, 항만 관련돼서 정말 전반이 산업으로 자동화 솔루션을 또 제공하는 대표 물류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자, 거기다가 이 종목이 정말 특장점이 뭐냐면은 삼성전자에 들어가는 이제 물류 로봇 관련된 스토커가 있습니다. 이 스토커의 절반 이상의 또 점유율을 또 제니스 로보틱스가 갖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 물류가 지금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지금 글로벌 기업들로 지금 퍼져나가고 있다. 그래서 확실한 매출처가 있다. 제가 최근에도 말씀드리지만 확실한 숫자로 좀 얘기하는 종목들을 좀 바라보자. 하락장 다음에는 그런 종목들이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제니스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수주부터 시작해서 다음 분기 매출이 훨씬 더 기대가 된다는 점 거기서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랑 삼성의 이 동시입니다. 동시에 지금 미국 공장에 대한 거점을 지금 마련해놓고 거기서 생산이 시작됐거든요. 그 생산에 대한 확실한 지금 모멘텀과 확실한 양산이 내년에 시작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이제 선반영이 될 텐데 많이 눌렸죠. 차트 보면서 가격 설정해드리도록 할게요. 예.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지금 3번이 딱 나왔습니다. 첫 번째 대시세 구간이 9월달 로봇주 한참 올라갔을 때 같이 나왔고요. 그 두 번째 역사 신고가를 또 만듭니다. 그 세 번째 올라가려 하다가 11월 아시죠? 시장이 그대로 지금 다 급락하다 보니까 같이 좀 빠졌는데 이 지금 제니스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아마 기다리신 분들이 이제 저점에 마련된 로봇주 중에 뭐가 좀 낙폭이 크냐 했을 때 이제 그 종목들 찾으셨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이제 저는 이제 제니스 로보틱스의 아까 말씀드렸던 대기업들과의 콜라보레이션을 좀 생각하자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은 내일 시초에도 조금 눌렸을 때 좀 들어가시면 또 좋을 것 같고요. 자, 목표가 16,500원, 손절가 11,5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니스 로보틱스 지금 최근에 로봇의 수급이 잘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좋은 종목인 것 같아요. 한 양일간 동안, 이틀 동안에 잘 올라갈 수 있다고 좀 보여지고 또한 이 종목이 로봇이 올라가면 변동성을 좀 잘 주면서 투자자들한테 되게 매력적으로 꼽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외국인의 또 수급도 잘 들어왔고 또 61선 지지를 잘 받고 있고 정말 매력적인 자리인데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종목이 아까 전에 장점인 삼성과 현대차의 큰 양대 고객사를 갖고 있다는 게 장점일 수 있는데 이게 또 양날의 검인 게 그렇죠. 이쪽에서 만약에 프로젝트 하나가 꺾이거나 취소가 되면 이게 또 매출이 엄청나게 큰 타격이 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약간 해소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의존도에 생각이 듭니다. 대한 뭐 그런 얘기. 네, 그렇죠. 너무 의존도가 너무 높으니까 삼성과 현대차에 그 부분들이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건 이제 6월달 기점으로 의존도가 높았을 때 리스크보다 이제 의존도가 높았을 때 효용이 더 크다라고 일단은 좀 말씀을 드리고 그만큼 삼전이 또 오늘도 10만 원 돌파가 또 바로 됐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포함을 하는데 일단은 삼성전자, 현대차 그리고 이제 중국 BOE 관련해서 마찬가지고 글로벌 기업들 다 퍼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AGV라고 하는 우리 또 물류 로봇이 또 700대가 또 이미 또 수주가 또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스토커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 1차 또 이제 자회사에 이제 시메스라고 있거든요. 그쪽 이제 반도체 장비 기업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이동 로봇 또 스토커를 전량 납품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절반 정도에 대한 전체 비중이 좀 넘어섰고 그리고 현대차에서도 지금 계속 앞다투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게 이제 스마트 팩토리 쪽에서 이제 물류 로봇직이죠. 그쪽에서 또 제니스 로보틱스 할 수 있는 또 활약이 또 굉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니스 로보틱스를 선택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삼성전자랑 엔비디아의 지금 공급 체인에 여기 제니스 로보틱스가 지금 엮여 있다. 그러니까 기대감이 더 많다. 기대감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빅테크들의 기대감을 가져보자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듣다 보니까 제니스 로보틱스에 대한 재료는 확실히 또 잘 전달해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데 역시나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번 달은 확실히 하이브리드로 가시는구나. 또 여기 로보틱스 말고 뭐 있어요? 이거 로보틱스 말고 반도체도 있잖아요. 아, 그래요? 게다가 지금 최근에도 보게 되면 질문입니다. 제니스 로보틱스 관계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특수형 스토커는 거의 우리가 전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방금 최원 매니저님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느 정도 비중을 좀 크게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게 그렇게까지 큰 비중을 삼성전자랑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품이라 그러면 뭔가 좀 수익성의 개선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그게 눈에 띄지 않잖아요. 오, 이거 날카로운데요?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쉬운데 그러면 이틀간의 그 흐름을 나오긴 어려울 거고 실적 시즌이 아니니까 그러면 지금 사서 좀 더 길게 봐도 좋으냐 이거 한번 질문 드릴게요. 어떻게 보면은 내가 공부를 다 해놨고 그 다음에 시험 준비를 완벽하게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딱 시험만 보면 된다. 시험 보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아까 700대 말씀드렸는데 그 AGV 쪽이라는 측이 이제 고화중 물류 로봇 사면도 마찬가지고 이쪽 이제 물류 왔다 갔다 하는 이동
소형 로봇에 대한 수요가 뭐 폭발적인 건 우리가 그죠, 다들 알고 그죠.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 정도에서 이제 수주가 마련이 됐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12 발행을 또 했는데 상승장에서의 12 발행은 저는 호재라고 봐요. 결국에는 이제 그 자금을 또 확보하기 위한 또 방법 중에 그렇죠. 또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제이스로보틱스가 보름 전에 12 발행했다. 이거는 지금 네, 자금을 활용하기 위한 그 매출처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4분기, 1분기가 기대되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대됩니다. 지금 최원범 매니저가 거의 포트 안에서 사면 한라캐스트도 있고요. 지금 다 이 로봇주들이 단 며칠 만에 거의 30% 가까운 수익률이 나와버려서 야 이거 진짜 막판에 최원범 매니저가 다크호스 복병이 될 수도 있겠다 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 제닉스 로보틱스 진짜 만약에 내일이나 내일 모레 로봇 테마가 한번 강하게 돈다? 최원범 매니저 단기간에 엄청나게 또 상승을 볼 수 있지 않을까. 마지막까지 또 긴장하게 만드는 매니저 최원범 매니저였습니다. 자, 전략적이야. 맞아요. 자, 또 이제 또 다른 전략가 강시환 매니저의 순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름 테라퓨틱 리뷰를 먼저 해볼 텐데 네. 오름 테라퓨틱 올랐어요. 네, 오늘 올랐어요. 예. 네. 오늘 근데 시장 대비 좀 덜 올라서 좀 아쉽긴 한데 네. 시장이 시장이 전반적으로 끌어올리는 흐름에서 바이오가 조금 약했던 부분인데 막판에 좀 올라왔을 때 이 종목도 막판에 좀 올라오면서 아래 꼬리 길게 달아줬습니다. 네. 근데 이제 ORM 11553이라고 하는 데이터 발표가 이제 곧 나올 겁니다. 임상 결과 되게 좋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초록 공개 이제 끝났고 세부 포스터가 12월 6일 날 나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대감을 좀 기대했던 건데 아직은 안 나오고 있지만 차트적으로 봤을 때 신고가 돌파한 이후에 오늘 거래량 없이 아래 꼬리 달고 눌러줬다고 말이죠. 네. 요거 만약에 내일 아침에 갭 들어 시작하면은 상한가 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상한가 간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갭 들어 시작한다면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까지 만들어주기 때문에 65,000원 금방 바로 뚫을 수도 있다고 보여지니까 지금 잘 가지고 계시고 추가적으로 저는 만약에 내려온다고 했을 때 53,000원, 53,000원 깨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분할매수 잘 하셔가지고 12월 달에 또 혈액암 학회 있으니까 그때까지 잘 가져가신다고 한다면 65,000원 넘어서 추가적인 상승까지 더 있다라고 보여지니까 잘 홀딩 하셔가지고 수익 꼭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2.97%인데요. 강시환 매니저가 이 종목은 내가 만약에 이번 달 성과 못 거두면 12월에 첫 번째 종목으로 갖고 올 거다라고 네. 말할 정도로 지금 현재 포인트를 너무 중요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오름 테라퓨틱에 대한 리뷰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그럼 이제 강시환 매니저도 11월의 마지막 종목은 어느 종목으로 좀 장식을 해주실지가 궁금합니다. 네, 요즘에 계속 시장에서 화두가 떠오른 게 금리 인하, 그 다음에 AI 버블이거든요. 근데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도 좀 좋아지고 있고. 둘 다 좋아졌죠? 네, AI 버블 좋아지고 있죠. 그럼 AI 버블이 거치게 되면 AI가 다시 떠오를 겁니다. AI에 관련된 종목, AI 데이터 센터, GNC 에너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쟤도 오랜만에 또 갖고 오셨네요. 네, 또 제가 이걸 가져올 때마다 항상 맞아요. 수익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또 한번 가져봤고요. AI 버블이 거친 지금 상황에서 이제 GNC 에너지 같은 경우는 비상 발전기 제조업체로 단순 제작뿐 아니라 고객사의 요구에 따라서 비상 발전망 시스템부터 설계, 시운전까지 다 제공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이 동사가 제가 주목하는 이유는 뭐냐면 3분기 실적이 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좋지 않았던 부분들의 주가가 그대로 반영되면서 고점 대비해서 거의 한 40% 이상 하락을 했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지만 저점지 지금 잘 해주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2분기에 이제 그 데이터 센터량에 대한 그 재고 자산 규모가 한 440억 정도 됐는데 이게 지금 그 재고 자산이 팔렸습니다. 그래서 그 매출에 대한 부분이 2분기 지나고 나서 4분기에 매출에 반영이 되는 게 440억 정도가 더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은 더 좋아질 거로 좀 보여지고 있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2022년도에는 데이터 센터향 그 메가와트당 그 들어가는 수주 금액이 5억 원 정도였는데 지금 2025년도는 17억 원 정도로 엄청난 한 3배 정도 이상 늘어났기 때문에 이게 Q가 데이터 센터가 더 많이 지어지기 때문에 Q가 늘어난 것도 있지만 P 가격까지 늘어났기 때문에 이건 정말 지금부터 숫자로 4분기부터 숫자로 찍히는 거에 정말 기대가 되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꼭 가져와 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가져왔고요. 또한 정부 성장 펀드에 150조 원을 투자하는데 거기에 AI와 반도체가 50조 원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데이터 센터 그리고 에너지 고속도로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다면 전력 설비 비상 발전기를 국내에서 거의 80% 점유율을 갖고 있는 GNC 에너지가 떠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매수할 타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지금 현재 바닥을 찍고 올라왔고 오늘 11선 넘지 말아라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마침 안 넘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시초가부터 시작을 해서 매수하시면 되겠고 28,400원까지 분할 매수하시면 되겠고요. 목표가는 35,000원이 21선까지 잡으면 되겠고 손절가는 좀 러프하게 24,000원까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GNC 에너지 좋죠. 네, 저 전력 설비를 갖고 올까 말까 좀 고민했었는데 이게 네. 지금 이번에 순이익은 좀 안 나왔어요. 네. 근데 굉장히 고무적인 게 이번 수주가 2,900억에 3,900억. 네, 엄청 와, 1,000억 펌핑이 됐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근데 이 지금 오늘 보니까 오늘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외인 기관이 계속 나왔어요. 그 전력 설비 중에 납폭이 제일 큽니다. 그렇습니다. 아예 외인 기관이 떠난 거 아닐까요? 그렇다고 생각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게 11월 달에 우리나라 시장에서 외인 기관이 산 종목이 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특히 외국인이 거의 매도하는 분위기였거든요. 맞아요. 시장을. 그리고 그 매도하는 분위기 속에서 그 특수한 산업 섹터라고 하는 게 AI 쪽을 더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에 정말 그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의 매출의 거의 80% 정도 차지하고 있는 GC 에너지가 당연히 외국인의 매도가 나온 거는 좀 보여지고 있고 그렇다고 그런 가운데서 지금 저점을 다지고 올라오는 상황에서 지금 올라왔고 수주 잔고 좀 터져놨고 만들어놨고 그 다음에 2분기 때 반영되지 못했던 그 440억이 4분기에 반영되고 거기다가 Q가 늘어나고 P가 더 올라간 상황이라면 모든 조건이 완벽히 갖춰진 상황에서 외국인만 들어오면 된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증시에서 AI 버블이 거쳐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외국인 들어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저점 매수의 기회라고 보여지고 만약에 이번 달 이 이틀 동안에 못 오른다고 하면 10월 달에 무조건 올라가니까 제가 10월 달에 이 종목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전력 설비 섹터가 묘하게 최근에 시장 여파로 좀 많이 떨어지긴 네. 했었는데 뭐 대장주들이 이거를 연속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좀 나와서 네. 뭔가 근데 시장도 전력 설비 이 이슈가 한번 빵 터질 때가 네. 됐던 것도 있어.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이게 이것도 이제 나올 때가 됐어요. 정부 정책에서 계속 그러니까 시장을 우리나라 시장을 끌어올렸던 게 세 개의 요소인데 하나가 금리, 그 다음에 버블론에 대한 부분들이 해소되는 부분, 그리고 정부 정책 기대감으로 시장 끌어올렸거든요. 근데 지금 두 개는 해소됐으니까 하나가 남았죠. 정부 정책이 나와줄 때가 됐습니다. 뭐 3차 뭐 상법 개정, 그쵸. 그다음에 STO에 대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법제와 이런 것들 정부 정책이 이제 밀어준다면 다시 증시는 올라갈 수 있거든요. 거기에 하나 더해져서 에너지 고속도라든지 네. 전력 설비에 대한 정부 정책의 얘기가 나와준다면 금상첨화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알겠습니다. GNC 에너지 강시현 매니저가 11월 포트의 마지막 종목으로 넣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성화준 매니저의 순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화준 매니저 포트에 좋은 종목 진짜 많아가지고 전 수익 잘난 종목들을 리뷰를 할 줄 알았는데 네. 성화이텍 리뷰를 오늘 잡아주셨네요. 네, 이유가 그렇습니다. 있죠, 이건 그러면? 네, 지금도 보니까 유튜브 채팅창에 성화이텍 리뷰해 주시나요?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아요. 오늘 마침 좀 잘 걸렸다 생각이 좀 드는데 제가 성화이텍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혹시라도 내가 이거를 못 잡으면 나 후회할까 하시는 분들 집중해서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일단 성화이텍의 본질은 자동차 부품주잖아요. 게다가 또 현대차, 기아와 1차 협력사로서 사업을 잘 영위하고 있고 실적도 야무지게 쌓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전에 현대차가 이야기했던 게 뭐였어요? 1차 협력사, 2차 협력사, 3차 협력사 이 관세에 대한 비용 전액 지불 이야기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부품사들은 이 비용에 대한 이 관세 비용에 대한 이 우려를 일단 씻어놓은 상태예요. 근데 아직까지 관련주들의 주가가 크게 반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해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로 성화이텍을 소개해드리고 싶은 이유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수혜주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재건주도 아니고 얘가 무슨 종목인가 생각하시겠지만 러시아 자동차 공장. 그렇죠. 러시아 자동차 공장을 말씀드리는 건데 현대자동차가 지금 다시 한번 러시아 시장에다가 법인 더 승인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가져가고 있고 그 전쟁 직후에 팔았던 공장에 대한 재매수가 12월이에요. 기한이. 그래서 만약 현대자동차가 그 흐름들을 이어가서 종전이네 러시아 시장 다시 진출할까 해서 러시아 공장 재인수하죠. 그럼 성화이텍의 실적 레버리지가 쌓이게 돼 있어요. 부품 공장에 대한 재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도 지금 성화이텍의 최근에 이 외국인들의 매수세를 보게 되면 이 종전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씩 외국인들이 담아가지 않는가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성화이텍 제가 기대했던 것만큼 10월 달 안에 11월 달 안에 큰 흐름이 나오진 못했지만 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한번 집중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순위를 떠나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조언이니까 야. 챙겨보십시오. 네. 이렇게 귀한 시간을 이렇게 사실 이 리뷰라는 게 또 매니저들이 뭐
하락하는 종목 지금 저가 매수 좋아요라는 사인으로 이용할 수 있고 또 사실 매니저들의 파티하는 시간 아닙니까? 그렇죠. 수익이 이만큼 났습니다. 이러면서 이게 이제 있는 척 없는 척 하면서 은근히 이렇게 자랑을 하는 게 리뷰 시간인데 성원준 매니저 진짜 대단한 게 성호하이텍이 지금 그렇게 큰 수익이 나진 않지만 그렇죠. 타이밍이 오다 보니 내 포트에 있는 종목이다 보니 책임을 지고 이렇게 직접 성호하이텍 리뷰까지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성원준 매니저가 차준이라 맞아요. 차 얘기하면 번뜩번뜩 귀신 같아요. 내일 뭔가 차 있겠구나. 예, 맞아요. 또 이게 기대가 됩니다. 오늘 코리아 FT 올라갔잖아요. 이거 뭐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단합니다. 자, 그럼 성화준 매니저님 네. 든든합니다. 어느 종목으로 가볼까요, 오늘은? 자, 오늘은 차준과는 조금 멀어요. 제가 평소에 그렇게 집중하지 않던 시장인데 시작과 끝을 이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 좋아요. G2G 바이오 풀어드리도록 야, 하겠습니다. 좋은 종목이죠. 네, 아무래도 이제 G2G 바이오한테서 기대할 수 있는 재료는 어쨌든 이노램프라는 기술, 그러니까 장기 지속형 플랫폼에 대한 부분들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시장은 약을 천천히 오래 맞을 수 있는 그 플랫폼을 누가 갖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이 G2G 바이오가 이 플랫폼에 대한 기대감들 한번 좀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뭐 근거 없는 얘기라기보다는 최근에 캐나다에서도 특허가 등록이 되면서 뭐 한국, 일본, 호주 뭐 한 6개국 정도의 특허 등록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플랫폼에 대한 기대감들을 한번 G2G 바이오가 다시 한번 좀 기대해봐도 좋다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게다가 단순히 이제 장기 지속형 주사제라고 이야기하면 비만약에 관련된 종목이구나 생각하시겠지만 G2G 바이오 같은 경우는 단순히 비만약만 건드리는 게 아니고요. 뭐 치매라든가 당뇨라든가 뭐 탈모, 비형간염 뭐 많은 파이프라인들을 갖고 있다는 게 또 이점이에요. 그러면 이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는데 장기 지속형 주사제에 대한 플랫폼까지 연계가 된다라 그러면 제약바이오 시장에서 어떤 재료가 터져도 G2G 바이오는 끼어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흐름들을 최근에도 주가에서 어느 정도 반영을 했기 때문에 10만 원 선이 넘었던 거고 지금 조금 눌러가 있는 흐름인데 그래서 한번 공략해보자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게다가 이제 최근에 시장에서 많이 나오는 이 베링거 인게라임 이쪽에서도 올해 2번이나 다시 한번 또 추가적인 계약에 대한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베링거 인게라임이 이 기술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러브콜을 보낸 거예요. 그럼 이거를 무시할 수가 있느냐? 계속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모멘텀이다 말씀드리겠고요. 아무래도 이제 제가 G2G 바이오 얘기하면 무증에 대한 우려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무증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25일 날 추가 상장 끝났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추가 상장 날이 있는 날에는 전후로 조금 시장의 변동성이 나오면서 주가가 조금 밀리는 흐름들이 나오죠. 희석이 되다 보니. 근데 그 흐름들은 끝났다. 그럼 지금부터는 앞서 말씀드린 장기 지속형 주사제에 대한 모멘텀이 주가에 반영될 시기가 아닐까. 그리고 이틀 동안의 승부를 띄워야 되는 종목인데도 소개해드린 이유는 최근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흐름들이 개별 이슈가 붙기만 시작하면 크게 시세를 분출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와요. 저는 아직까지도 제 포트폴리오 종목들이 다 살아있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제 포트폴리오 종목들을 대장주로서 끌어안을 수 있는 종목이 G2G 바이오가 아닐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 전략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까지 이 무증의 물량 덕분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무증 물량 덕분에 나름대로 주가가 79,000원 선까지 좀 일부 밀려나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다시 한번 매수세가 붙으면서 반등 시도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매수가는 오늘 종가부터 한 75,000원 선까지 조금 더 열어두고 좀 매수를 잡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익절가로는 좀 전략적인 부분인데 95,000원 선 잡아보시고요. 손절가는 좀 러프하게 잡습니다. 프로그램 특성상 러프하게 잡아요. 59,000원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G2G 바이오 정말 네네. 좋은 기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볼 때마다 그 작년에 오르기 전에 펩트론 네, 고의 향기가 살짝 납니다. 펩트론의 느낌이 난다. 펩트론 몇 배 가는 거예요, 그럼 한 그러면? 10배 정도 갈 수도 이야, 있겠죠. 그래서 네. G2G 바이오에 대한 기대감이 정말 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뭐 비만과 그다음에 치매 뭐 어떻게 보면 제가 바이오에서 가장 큰 뭐 하나의 두 개의 그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네. 가장 큰 두 기둥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기업이거든요. 네. 정말 좋은데 그런데 오, 문제가 있어요. 네, 여기가. 뭐가 있냐면은 아직 기술 이전 계약이 없어요. 빅파마와. 네네네.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거 제외하고는 정말 좋은 기업인데 그렇게 좋은 기업이라면 빅파마가 가만히 두지 않아야 그렇죠. 되는데 그렇죠. 빅파마가 아직 간만 보고 있거든요. 기술 이전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계약이 없다는 점이 좀 아쉽습니다. 그 부분은 좀 시원하게 좋아요, 해주시면 좋아요. 감사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시원하게 해설해드리자면 기술 이전에 대한 이슈가 나왔으면 안 갖고 왔겠죠. 이미 갔을 거 아닙니까? 그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사실 G2G 바이오한테 기대하는 점이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맞아요. 왜냐면 이게 만약 G2G 바이오가 가지고 있는 장기 지속형에 대한 재료를 그냥 꺼버리고 기다리기만 한다라고는 모르겠는데 일부 기업들하고 계속 파트너링 사업 자체는 계속 유지되고 있어요. 맞아요. 상담도 하고 또 협업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누고 하는 그런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이 기술 이전에 대한 재료가 터지기보다는 그 기대감을 계속 쌓아가는 구간이다. 맞아요. 그래서 그에 대한 시장 관심이 나오고 기술 이전 재료 붙는다?
아시죠? 그럼요. 그래서 그 흐름을 기대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G2G 바이오는 지금 계속 보셔도 좋고 게다가 지금 한 파이프라인에서만 터질 게 아니고 뭐 치매도 있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비만도 있고 워낙 많은 재료도 있다 보니까 경우의 수는 더 많다. 그래서 어디서 터지든 이 G2G 바이오는 수혜가 반영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펩토르의 향기가 난다는 거야. 그래서 그게 터져서 좋아. 펩토르는 10배 갔잖아요. 35,000, 35만 원까지. G2G가 여기서 가면 10배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입금 따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펩트론보다 네네. G2G 바이오가 훨씬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을 왜 것 자꾸 저도 이제 G2G 바이오 굉장히 좋게 보는데 만약에 이 종목을 12월 달에 갖고 왔다면 지금 얘기한 말이 맞는데 지금 네네. 이틀 남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어떻게- 1월에 남았는데 G2G. 오. 그러니까 12월에 갖고 오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본 거죠. 솔직히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빠르게 12월에도 할 생각이 있어요. 근데 네. 지금 이틀간의 승부수를 띄우는 이유는 요즘 시장 때문에. 어. 그러니까 시장 수급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별 이슈에 따른 종목들의 급등락이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 흐름들을 이용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목표가도 95,000원에서 막 맘만 먹으면 신고가까지 가고 싶죠. 하지만 지금 입장에서는 그런 전략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이틀간의 개별 이슈가 붙지 않을까. 네. 그 흐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ሁ금 좀 아주 날카롭게 질문을 좀 그러니까요. 해주셔가지고 네.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용호상박 저희가 한 달 단위로 수익률 대결을 해서 그렇지 그러면 월말에 나온 종목들은 뭐 안 좋은 거야? 여러분 아닙니다. 이거는 12월에도 당연히 좋은 종목이니까 네. 갖고 왔다라는 것. G2G바이오 또 특히나 지금 인기 많은 종목이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이나 이런 부분도 성화준 매니저가 잘 짚어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순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욱은 매니저 왜? 이욱은 매니저요. 왜요? 왜 벌써는 것 같으세요? 아니 이따가 이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호금 매니저님 한올바이오 파마 리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한올바이오, 주가 반응이 나왔어요. 네네. 그래서 기대감도 큽니다. 5만 원 넘냐 못 넘냐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한올바이오요. 네. 이게 지금 아까 앞에서도 요 종목에 대한 이슈를 얘기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지금 아마 임상 3상이 그 탑라인 결과가 12월 달에 지금 나오는 걸로 예정이 돼 있고 지금 한올바이오는 이제 우리가 이제 임상 그게 잘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한올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에 유한양액만큼 네.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기대가 종목이에요. 크죠. 그래서 거의 뭐 시장에서는 거의 인정을 하는 분위기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장담은 할 수 없지만 그래서 주가는 이제 지금 바이오 분위기도 좋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움직이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12월 달 탑라인 결과 나올 때까지 지속적인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그 네. 제약바이오 애널리스트 세계관에서 최고를 달리고 있는 그분의 종목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네요. G2G바이오 나왔죠. 한올바이오도 지금 나온 상태입니다. 용호상바이오 클래스도 거의 그 정도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호근 매니저님. 네. 지금 2위인데요. 네. 이거 절대 못 뒤집을 수치가 아닙니다. 네네. 그래서 오늘 종목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오늘 종목은 코롱 티슈진 준비해봤습니다. 코롱티 시즌. 드디어. 야, 드디어 갖고 왔습니다. 이거. 네, 아니 제가 아까 왜 한숨을 했냐면 이거를 지난번에 5만 원 초반대 갖고 왔다가 방송 들어오자마자 바로 넋두립니다. 네, 예. 종목을 딴 종목으로 바꿨거든요. 예. 근데 그 종목은 마이너스 나고 이 종목은 지금 20% 넘게 올랐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때 제가 바꾸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그럼에도 오늘 갖고 왔다는 거 좋다는 거잖아요. 네, 왜냐하면 어차피 이틀인데 지금 단기 급등할 자리에 왔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좋아요. 뭐 이 회사는 너무나 유명하니까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네. 지금 이 회사가 지금 고관절 치료제 지금 그 임상 진행 중이죠. 일단 우리나라는 임상 3상, 지금 미국이 2상 내년에 이제 3상까지 이제 들어가면서 지금 이제 그 FDA 승인까지도 지금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뭐 각종 이제 증권사 리포트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기간 수급도 들어오고 있고 뭐 이런 흐름들이 지금 이제 내년 그 임상 3상에 대한 기대감 이 부분들이 지금 강하게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이제 국내에서 어느 정도 이제 검증이 됐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지금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 보시면서 가격 네, 전략 좋아요.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난번 제가 이제 여기 5만 원 초반에 갖고 왔으면 좋긴 했는데 어쨌든 지금 이 자리는 여기서 이제 차트를 만들고 나서 이제 위쪽으로 슈팅이 나오는 자리예요. 네, 그래서
어차피 지금 딱 이틀 보고 갖고 온 거니까 네. 이왕이면 단기에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갖고 오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오늘 코롱티 시즌 갖고 왔고요. 네. 가격 전략은 일단 65,000원에서 시초가, 목표가는 92,000원, 손절가는 45,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코어롱 티슈즈는 네. 이제 아마 우리 그 월스팀 매니저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게 또 얼마나 또 아쉬운 종목인지. 그렇죠. 네, 아실 네. 것 같은데 어쨌든 갖고 오셨으니까 또 핵심 네. 질문을 좀 드리자면 어쨌든 코어롱 티슈진이 가지고 오시기 그 이전에 가지고 네. 오시려고 했을 때 당시에 뭐 호주 특허 취득에 대한 제목이라든가 네. 뭐 고관 전념에 대한 이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라든가 그게 지금 반영이 된 상태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틀간의 추가 상승을 위한 재료가 나와줘야 된단 말이죠. 네. 그럼 그 승부수를 띄울 수 있는 이 핵심 재료가 뭔지 확실하게 딱 한번 쏴주시죠. 지금요? 네. 핵심 재료는 일단 이제 증권사에서 목표가 10만 원 보고 나와 있고, 핵심 재료는 바이오 장세다. 차트가 너무 좋다. 기술적 자리가 좋다. 네, 지금 뭐 어. 이틀 이 기간인데 너무 펀더멘탈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렇죠. 수급이나 차트에 맞추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이 코롱 티슈진이 말이죠. 여러분. 이런 이 예전에 과거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맞아요. 진짜 근데 용호상박에 소개가 되죠. 그럼 20%가 바로바로 급등했던 이력이 있는 종목이라 이제 그런 옛날에 그런 시선은 좀 많이 씻어되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말씀에 기반이 되는 게 연기금이 꾸준히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최고 종목이 되는 거예요. 나라에서 사고 있는데 뭐. 네. 그죠. 그러니까 그런 악재에서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코롱 티슈진 과연 이호근 매니저가 다시 우승을 차지할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을지 상당히 또 궁금합니다. 자, 그럼 매니저들의 무료 방송 안내 시간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원범 매니저님부터 먼저 무료 방송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10시 10분 그대로 예정대로 진행을 하고요. 반도체 로봇 바이오 한번 싹 짚어드리고 그 안에서 오늘 로봇주 얘기 좀 많이 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 끝난 거냐 해서 뭐 좀 갑론을박이 있는데 그것도 설명을 깔끔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몇 시에 하세요? 10시 10분입니다. 10시 10분 최현범 매니저의 무료 방송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셔서 좋은 소스 많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그 옆에 있는 강시환 매니저님 무료 방송 언제 하시나요? 네, 저는 매일 아침 8시에 얼리버드 투자 공개 방송을 시작하고 있고요. 미국의 이슈와 그다음에 특징주 분석해서 그다음에 오늘의 공략주를 제가 소개시켜드리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시장이 12시 이후에 무너지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수급이 들어와야 된다. 그러한 부분들이 계속 말씀드렸던 분들이 다 맞춰지면서 시장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잘 들으신 분들은 수익을 잘 가져가셨겠고요. 내일 신규 상장주 한 종목이 또 상장을 합니다. 그 종목에 대해서 제가 싹 풀어드리면서 그거 공략하는 방법까지 다 알려드릴 테니까 내일 아침 8시에 유튜브에서 강시환 매니저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또 미국 시장에서 어떤 지표들이 나올 예정이라서 내일 미국 시장을 잘 정리하고 국내 시장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요거 강시환 매니저가 내일 개장 전에 다 해줍니다. 가셔서 다 정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성하준 매니저님 무료 방송 언제 하시죠? 네, 무료 방송은 이거 끝나고 바로 이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 저희가 딱 퇴장하고 나가면은 여러분들 바로 유튜브 검색창에 성하준 매니저 검색하고 입장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이버와 두나무 합병에 대한 이슈가 장 후반에도 계속 나왔습니다. 관련 맞아요. 종목들 그리고 왜 이게 합병이 이슈인지를 집중 분석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최근에 토큰 증권 관련된 법제 이야기도 나왔는데 관련주들 주춤하고 있죠. 수급 빈집입니다. 집중 공략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 시장 연말까지 테마성 흐름이 가득한 이 시장 풀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성하준 매니저의 무료 방송 바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타이트하게 바로 있으니까 바로 또 넘어가셔도 좋은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이호근 매니저님 무료 방송 언제 하십니까? 네, 오늘은 특별히 이 방송 끝나고 공개 방송을 잡았습니다. 용호 상박 시청자님을 위해서 특별히 오늘 야간에 한번 공개 방송을 잡았고요. 최근에 제가 이제 제2의 ABL 바이오, 그다음에 제2의 이스페타시스 뭐 얘기했던 종목들이 다 지금 급등하고 있죠. 오늘 특별하게 또 새로운 제3의 ABL 바이오, 제3의 이스페타시스가 될 수 있는 종목 소개해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반도체 최근에 상당한 지각 변동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마 반도체에서도 아마 기회가 생길 것 같은데 바이오뿐만 아니라 반도체에 대한 최근에 제미나이 이게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분석되어 있으니까 종목도 만나보시고
반도체, 바이오도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호근 매니저님 무슨 일이세요? 평소에 밤에 방송 잘 안 하시지 않으세요? 네, 체력이 제가 안 돼서? 그게 아니라 제가 이제 일관성을 지키기 왜냐면 이렇게 들쑥날쑥하면 안 좋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이제 한 번씩은 또 야간에 또 특별히 한번 해주는 게 좋을 중요한 것 같아요. 소스도 많죠. 네? 네, 바로바로 전달을 해야 되니까. 네네. 아니 그리고 또 야간에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세요. 아,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또 회원분들의 또 이 니즈를 네. 맞춰서 가는 거기 때문에 또 이호근 매니저의 무료 방송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용호 상박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